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재무회계, IFRS, 그 험난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된 걸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한민국, 세무회계 이 업계에서, 방구 좀 낀다. 이렇게 좀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강의 선택 자체로, 그 자체가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야말로 그 단기 합격의 비법, 신의 한 수 반드시 제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회계라는 이 바닥이 최고의 고수는 뭘까요? 최고의 고수는 초단기로 합격하는 합격자가 최고의 고수예요. 우리 영화의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카이저 소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걷다가 쩔른발이었는데, 인 줄 알았는데 쩔른발이가 아니었죠. 유저 서스펙, 다 보신 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초단기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바닥을 카이저 소세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 바로 이 바닥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의 고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명 그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장수생. 공부를 오래 합니다. 오래 해가지고, 근데 붙은 적은 없어요, 시험에. 붙은 적은 없고 알기는 더럽게 많이 알아요. 장수생들. 이건 절대 고수가 아니에요. 시험은 무조건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합격증으로. 자, 따라서 우리가 장수생이 돼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건 더럽게 많이 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수생들은 뭐 어디 가서 자랑질할 것뿐이고 의미가 없어요. 딴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을 해야 된다. 초단기로 합격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바닥의 최고의 고수다. 그 방법을 전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강경석 세무사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합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이 IFRS를 폭파시켜 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현재 이제 제가, 세무사 회계사 회법, 세법, 회계학하고 이제 세법 교재,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3일 회계법인 주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그 전산세무회계, 또 그 다음 기업회계, 세무회계 해서, 또 IFRS 관리사, 마찬가지로 등등 해서 이 회계세법 관련 교재는 제가 전부 출간하고 있어요. 역시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회계세법 관련 교재는 제가 전부 출간 중에 있고, 동시에 관련된 이 모든 교재의 강의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4종 정도의 교재가 지금 출간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부터 한 3월까지 해서 요 사이에 이제 개정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개정 작업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먹고 살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모든 교재를 내고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수험생들의 고민 상담도 하고 네가 문제가 뭐니? 넌 이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놈아 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고 뭐 때문에 막혀서 헤매고 있는지 왜 맨 땅에 쟤는 헤딩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강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인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자, 무난히 합격증 그것도 초단기로 거머쥘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렇게 제가 끌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사. 자, 이런 말씀을 첫 시간이니까 좀 드리고 자, 너무나 긴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무회계 이 IFRS, KIFRS의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잔소리 삼아 몇 마디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노파심의 몇 가지 잔소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별거 아니다. 한번 해보자. 아자. 고고싱 하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게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강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이 강의 말고도 이 강의가 다가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강의를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강의로 시작해서 이 바닥에 아주 그냥 엄청난 강의도 들었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자, 지금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강의 선택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는 지금 써놨죠. 읽는 강의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읽어줘요. 강사가 책을 읽어줘요. 이런 강의를 선택하면 그 시작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지금 국내에 좀 그 강의 같은 거 있죠. 국내의 모든 강의는 제가 다 봐요. 어떤 강사의 어떤 강의 제가 다 봅니다. 모니터링을 다 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훌륭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 대단하다. 이런 분들 많지만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다? 허접이에요. 문제가 좀 있더라. 안타까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강의를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안 좋은 강의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쉬운 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주 설레발을 쳐요. 그래서 정작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면 두리뭉실해요. 회계 처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넘어가면 돼 이래요. 왜? 지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빨간 줄 쳐라, 별표 쳐라, 형광펜 쳐라, 별표 2개 쳐라, 막 있다고 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보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100배 이상을 공부를 해야 돼. 수험생보다 한 수 위 정도에 있으면 안 돼요. 2수, 3수 그 머리 꼭대기에 5수 이상은 강사가 있어야 수험생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험생보다 공부를 안 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해요. 저 욕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실력 없는 강사는 수험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수험생이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실력 없는 강사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반대로 실력이 좀 있고 수험생을 압도하는 그러한 강사는 수험생의 질문 몇 마디만 딱 들어도 제가 뭘 몰라서 질문을 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 다음, 더 실력 있는 최고봉의 강사는 수험생의 질문이 뭔지를 이미 알고 그 내용을 이미 강의에서 강의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질문할 게 없어요. 자, 강의 선택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질문하고 싶어진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든다. 만약에. 그러면 그 강사가 강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잘못된 강의죠. 이 강의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바로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강사들 욕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강경석 세무사 그러면 아주 공공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뭐 누가 제 등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칼침을 꽂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욕할 거예요. 강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야
수험생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자, 강사는 전체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숲을 보여줘야 돼요. 숲을 보여주고 그 숲에 하나 둘씩 가지를 쳐줘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거는 강사는 가지를 쳐줬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돼요. 중요하다. 참고만 해라. 이건 읽을 거리다. 저는 이제 심지어 저는 강의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쓰레기다. 이런 말도 해요. 머리에서 지워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자, 제가 강의에서 MVP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MVP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강세무사 그러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강세무사 하면 이꼴 MVP 이렇게 떠올리나 봐요. MVP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 쓰는 이제 이 말입니다. 저는 별표 안 쳐요. 그냥 MVP 합니다. 이 MVP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저는 MVP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제가 이거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 집필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멘붕 탈출 이렇게 돼 있죠. 수험생들이 정말 멘붕에 빠져 있어요. 왜 이런 멘붕에 빠져 있냐면 교재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전 분야의 모든 책을 다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언컨대 수험생을 괴롭히는 교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수험생을 괴롭히는 교재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집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걸 쓴 이유가. 자, 지금 이제 교재들이 너무 이제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이 속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론서 따로, 기출 문제집 따로, 예상 문제집 따로, 심지어는 계산형 문제집, 서술형 문제집 이렇게 나와요, 또. 아주 제가 그 볼 때마다 막 육두문자가 목구녕까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 주머니도 가볍고 곡간도 비어있고 이게 우리 수험생의 현실 아닙니까? 이건 거의 뭐 수험생 호주머니를 막 도둑질하는 거나 같아요, 이거는. 그런 얘기 제가 합니다. 수험생이 무슨 돈 찍어내는 한국 조폐공사냐? 내가 이런 말도 해요. 정말 이게 오마이 갓김치예요, 진짜. 자, 그렇다고 이런 책들이죠. 이런 교재를 갖다가 전부 봐야 합격을 하느냐. 전부 봐야 합격한다면 봐야겠죠. 당연히. 단언컨대 아닙니다. 자, 모든 시험에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해주면 합격이에요. 그렇게 설레발치고 허접을 떨면 안 돼요. 책이라는 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IFR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회계학 논문 쓸 겁니까? 지금 이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입니까? 100점 맞아야 합격합니까? 그게 아니죠. 자, 따라서 자, 지금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론, 뭐 기출문제, 예상문제까지 해서 다 한번 담아보자 해서 그렇게 집필을 제가 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어떤 정력 낭비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초단기에 이제 할 것만 딱 해주고 그냥 자격증 취득하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책을 썼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다만, 자, 우리 책이죠. 우리 책도 마찬가지로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험 목적상 우리 책도 그렇고 합격에 필요한
120% 이상은 다 담고 있어요. 딴 거 볼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끝. 그야말로 한 권으로 합격하기. 자, 이 한 권으로 완전히 끝장을 봐라. 자, 이런 말씀을 첫 시간이니까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이제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전국 이제 현장 학원 강의나,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 저자 직강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데 있어서 수강 조건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재무회계의 그 험난한 KIFRS의 규정을 지금 폭파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선생님, 저는 차변, 대변이 뭔지도 몰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강의를 수강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이 강의를 듣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차변, 대변이 뭔지, 분계, 회계처리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난 그런 거 해봤다. 책을 본 적이 있다. 회계 원리에 뭐 다를 싸그리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 그게 아니라 회계 원리의 기초적인 것들이죠. 그런 거는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 저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제가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대변에 뭐가 이런 건 안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강의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회계 원리 정도는 내가 한번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또는 실무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서 실무를 뭐 초짜긴 하지만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회계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의 회자도 몰라요. 저는 차대변이 처음이에요. 저기 뭐 지나가는 저기 뭐 기독교인들이 뭐 회계하라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전자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교재 구성. 자, 1P 1강입니다. 한 페이지에 무조건 다 한 강의씩이에요. 한 페이지엔 한 강의씩이에요. 우리 교재 구성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 모든 교재들입니다. 이 모든 교재들은 전부 이런 스타일로 제가 집필을 해놨어요. 자, 모든 논제를 한 페이지에 담기도록 이렇게 집필을 해놨고, 한 논제에 대해서는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 딱딱 끊어서 요약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한 강의예요. 제 모든 교재 스타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딱 봐도 너무 독특한 편집 체계이기 때문에 교재만 딱 봐도 이건 강세무사님이 쓴 책이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논제가 하나의 그 사진을 찍듯이 자, 영상이 돼서 이게 딱 기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제가 다 듣는 얘기예요. 소문도 이렇게 돼 있고 엄청나게 시험에서 파워풀한 적응력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독특해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현재 이 책에는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이 편집 책에는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특허 출원 중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인데 공부라는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도 머리에 정리가 안 된다. 이건 공부 헛한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사진 찍듯이 정리를 탁탁탁 하면서 가야만 이게 공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에서는 그 본서에는 어마어마한 이 사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들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교재들이죠. 떡하니 그 사례가 이렇게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쓰레기예요. 수험생들도 혼란시키는 사례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다 걸러버렸습니다. 다. 이론이 있으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사례를 다 제시했어요. 그것도 기출문제 또는 예상문제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만 딱하니 차지하고 있는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배제시켰다. 그야말로 한 권으로 합격하기다. 말씀드리고. 자, 따라서 이 한 권으로 합격하기 여타 책들 일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다른 책들 뭐 참고로 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일체 여타 다른 책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책이 지금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자세로 책을 아주 그냥 씹어 먹으십시오. 그러면 100% 합격이에요. 그 다음 자,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스킵의 미학입니다. 스킵은 뭡니까? 제껴버린다 이런 거죠? 제껴버린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스킵, 제껴버릴 건 제껴버리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다가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미학이란 말을 써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수험 전략상. 그 외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다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제 첫 시간에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킵의 미학. 자, 앞서 말씀드렸죠? 시험이라는 건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버릴 거는 버려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나, 커트라인으로 딱 합격하나, 그냥 똑같은 합격자예요. 뭐 100점 맞았다 해가지고 상을 주고 뭐 포상금 좀 그러네. 얘다 수고했다 해가지고 뭐 주고 상금이 수여되고 막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자격증에는 커트라인이 있고 그걸 넘기는 게 합격자예요. 100점을 맞으나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나 똑같은 합격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급 회계 중에서는 연결 회계라는 게 있는데 이 연결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성격상 그래요. 성격상 공부를 해도 틀려요. 자, 만약에 별도 이제 고급 회계 책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회계 책. 그걸 딥다 팠어요. 파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1년이 걸려요. 고급 회계를 보는데. 다 맞추기 위해서 고급 회계 그 연결 회계 문제 몇 문제, 두세 문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1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연결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1년 걸려서 공부해가지고 다 맞히는 게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는.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자,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공부해봤자 틀리는 걸 그거 갖다가 맞출 생각 하지 말고 다른 데 투자해서 어떻게 알아?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해서 다른 걸 더 맞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첫 시간이니까 할 얘기 많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신 자세. 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결정하고 하면 된다. 의지를 담은 문구를 탁 책상 앞에 붙이고 한번 해보자.
딱 해요. 그럼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 여러분, 뭐, 지금 이거 써놓은 거, 네이버 포탈이나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산자성어에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는 못 써요, 저는. 자, 요거는 두꺼운 도끼가 있죠. 그 도끼를 갈아서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보다 일당백의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했으면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장을 봐야죠, 이걸. 이걸 흐지부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정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그런 전투력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뭘 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일단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려면 그런 정신력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 이거 취미 생활이야. 수험생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쫙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있고 뭐 제가 스캔을 쫙 해요. 그러면 다 안 봐도 CCTV에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 너는 취미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나와요. 빨리 집어치세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공부는 전두엽에 쥐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한 번 딱 불 붙였을 때 끝장을 봐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 내 앞에 합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질질 끌게 되면은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는 그 자기 자신이죠. 이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또 주변 사람들을 또 괴롭히게 돼요. 나 공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들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 공부를 딱 해봤더니 난 아닌가 보다.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딱 들었다. 주마등처럼 그런 생각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나갔다 싶으면 빨리 접고, 이 공부 접고 이 바닥 뜨세요. 단언컨대 저는 첫 시간이 뭐 빨리 떠라 이렇게 말하는 것 좀 그렇지만은 결말이 안 좋아서 그래요. 빨리 접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적성이 안 맞아.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빨리 접으세요. 여기에 투자하는 정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데 쏟아부으면 다른 거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걸 좀 바꿔서 포기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된다 싶으면. 그래야 자기가 편해요. 왜 혼자 그냥 막 이 복잡한 IFRS를 머리에 담고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적성도 아닌 거. 빨리 접어야죠. 다른 거에 쏟아부어요. 다른 거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공부를 정말 따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자.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하세요. 하자. 할 거면 어떻게 하라?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죠.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정신자세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든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모든 게 편해져요.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신자세, 마부작침 좀 세게 드셔가지고 공부하다가 좀 지치시거나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강세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 몇 가지만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삼아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잔소리는 좀 여기까지 하고 너무 또 지겨워하실까봐 잔소리는 이제 강의 중에 또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험단할 우리 IFRS 규정 내용이죠. KIFRS 그 시작입니다. 자,
개념체계 기본사항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KIFRS 이제 규정 처음 시작하기 이제 모든 책들을 보면 머릿말 이런 게 있죠. 그런 성격이 이 개념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소설이에요. 정말 공자왈 맹자왈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한국 회계기준원 다 아시죠? 거기 이제 KASB, 이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한국채택 국제 원문이 쫙 나옵니다. 야,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야지 막 이래요. 그럼 읽다가 우리 수험생들 경우에는 쭉 읽다가 어디서 끊고 읽어야지 이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소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런 거 읽지 마십시오, 절대. 이걸로 끝입니다. 자, 뭐가 중요한지 탁탁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중요한지 캐치를 못해요. 자, 하여튼 소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에 그대로 문구가 인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 강의를 통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딱딱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부터 보시면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얘기죠. 기초가 되는 어떤 개념을 먼저 정립해 놓고 회계 처리, 즉 구체적인 KIFRS 규정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장황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개념 체계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제표에 한정하고 있어요. 밑에 제가 써놨지만은 재무보고가 아니에요. 자,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재무보고와 재무제표는 달라요.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각종 부속 명세서 보고서까지 다 포함되는 큰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장난 할 때 재무제표지 재무보고가 아닙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담인데 지금 외부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이제 모의고사 이제 내달라고 문제를 낼 때 요걸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다음 중 그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재무보고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여기 냈더니 모의고사 치고 나온 그 수험생들이 강경석 세무사를 다 욕해요. 아이 쪼잔한 새끼 막 이래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냐고. 어쨌든 그런 적도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자 이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그 개념체계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 자 첫 번째. 자 이걸 누구 입장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책들이 그냥 막 규정 내용을 갖다 그대로 그냥 복사해다가 놓다 보니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의 목적이냐. 첫 번째 나와 있죠. 회계의 기준 재정기구 입장. 자, 여러분들은 요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목적이 아닌 것을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하지만은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자, 키워드 제정, 개정이에요. 재개정. 키워드 중심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에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 키워드 조화. 이 키워드가 보이면 맞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처음부터 쭉 이걸 어떻게 암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자 입장.
자, 또 읽어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회계 처리. 요거 보이면은 맞는 말. 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의 감사인입니다.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사람, 감사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감사인들, 우리 공인회계사 여기 있죠. 자,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워드 의견 형성. 그럼 네 번째, 재무제표의 이용자 측면. 한국채택국제회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정보 해석. 그 다음 기타 이해관계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 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접근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자, 개념체계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눈팅. 자꾸 읽으면서 눈팅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목적이 아닌 것은 곤란해라 이렇게 할 때.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개념체계의 위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측정이나 공시를 먼저 보시면은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머릿말하고 나간다 그랬죠. 구체적인 측정이나 공시, 회계 처리를 다루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자,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자, 밑에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개념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뜻이에요. 개념체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제시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본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가 상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선하는 거냐, 이게 우선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 KIFRS가 우선한다. 자, 위에서도 뭐 측정 공시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죠.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긴 하지만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얘가 먼저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간에 바로 이게 MVP예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말장난으로. 자, 그 다음 개정 여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개념체계는 개념체계니까 개념이니까 딱 고정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체계도 규정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 객관식에 말장난 할 때 개념체계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자,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개념체계 적용 범위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다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지금 개념체계 이 적용 범위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이건 봤죠, 우리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여러분들 또 야부리 문제. 제가 그 야부리 그러니까 자꾸만 또 우리 수험생들도 따라 하시던데 저는 이 서술형, 이 말장난 이런 것들을 저는 야부리라고 합니다. 혹시 또 태어나서 제 강의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또 모를까봐. 이 질적 특성과 관련된 이 야부리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상당히 괴롭힐 거예요. 그 다음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자산이 뭐냐, 부채가 뭐냐, 자본이 뭐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고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겁니다. 자, 뒤에서 다 강의가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기본 가정. 자, 기본 가정을 회계학적으로는 회계 공준이다 이런 말도 써요. 회계 공준. 자, 우리가 회계라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거나 어떤 진행을 시킬 때 이러한 가정을 밑바닥에 깔고 진행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 가정입니다. 자, 현재 KIFRS의 기본 가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바로 계속 기업입니다. 계속 기업. 말 속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뭐 다 알겠죠.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가정을 깔고 회계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하나의 MVP.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 그 비상장한테 적용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세 가지 뭐 이렇게 들고 있고 한데 KIFRS에서는 오직 딱 하나. 이거 only라고 써야겠네. only. 오직 딱 하나.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시험에 엄청나게 또 나옵니다. 자, 기본 가정. 기업 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해낸 회계 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 가정, 계속 기업을 유일한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MVP입니다. 중요하고. 자, 안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죠. 저 밑에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계속 사업을 할 거다. 위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그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해야 된다. 이 세 번째 문구는 좀 알아두십시오. 계속 기업이 안 될 것 같아. 계속 기업이 아니라 거기 뭐 다른 기준 돼 있죠. 이건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 회계학적인 뭐 용어지만은 청산가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내일 망한다면 그때 시점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다른 기준은 바로 청산가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계속 기업이 아닌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별도로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시. 자, 이것도 좀 가볍게 눈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계속 기업이 아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하는 뜻이에요? 주석으로 공시하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계속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 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하나만 보죠. 참고로 하나 볼 게 뭐냐면은 자, 우리 교재는 제가 칸이 모자라서 못 썼는데 자, 이 계속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회계학적인 어떤 거긴 하지만은 이 파생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기업이라는 이 가정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세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세 가지만. 계속 기업과 관련된 파생 개념. 첫 번째는 바로 기간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기간 개념이라는 건 X1년 회계연도, X2년 회계연도, X3년 회계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별로 끊어서 보고를 하죠.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파생적인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X1년, X2년, X3년 회사는 뭐다? 계속 사업을 한다라는 게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개념에. 자, 그 다음 유동성, 비유동성. 일명 유동성 배열법.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현금화 가능성 속도가 가장 큰 것부터 쭉 하죠. 현금 쭉 나오다가 현금화 가능성이 좀 늦은 거, 우리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들, 이게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유동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합니다.
선생님, 유동, 비유동 나누는데 이게 무슨 계속 기업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회사가 내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망한다. 우리 통상적으로 유동,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하죠. 1년 이내면 유동, 1년 넘어가면 비유동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계속 기업이 아니라 내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일 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다 유동이에요. 1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배열,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이론적 근거, 파생 개념은 바로 그 밑바닥에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입니다. 자, 회계 원리 이런 데서 다 배우셨죠? 유형자산을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 비율,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나갑니다. 감가상각.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다. 감가상각을 한다고 할 때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이건 20년 정도 쓸 것 같아 라는 그 가정이 깔리죠. 20년, 이걸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시죠? 회계 원리에서 다 배웠죠? 내용연수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 아이디어 자체가 뭡니까? 내용연수를 20년 이렇게 한다는 건 20년 이상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한다는 그 개념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또 몰라서 그래요. 회계학적인, 내다, 낼 게 없어가지고 회계학 이론적인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 이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기간 개념, 기간별 보고하는 거, 유동성 배열, 유동, 비유동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여기 바로 그 기저에는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파생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죠? 자, 이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가 이번 시간을 필두로 해서 쫙 이어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막 지루하고 미칠 것 같을 거야. 이게 소설이야, 뭐야, 이거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